와인 한잔할까요? 핑크빛 예쁜 와인 한 번쯤 보셨죠? 피크닉, 데이트, 홈파티,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로제 와인.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대체 왜 핑크색이지? 맛은 왜 이렇게 가벼운 거야? 로제는 로즈? 장미랑 관계가 있나? 오늘은요, 로제 와인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을 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오디세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C 한국 와인기사단 김동준 총사령관입니다. 사브라주. 로제 와인은 레드 와인처럼 포도 껍질을 사용해서 만들지만 껍질을 오래 두지 않아서 은은한 핑크색을 갖게 됩니다. 레드 와인은 껍질이 오래 담가져서 진한 색이 나오지만 로제는 딱 필요한 만큼만 색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제 와인도 사실 적포도로 만듭니다. 뭐라고? 적포도로 만든다고? 맞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보통 청포도, 레드 와인은 적포도, 그럼 로제는 적포도로 만들되 색을 조금만 빼는 겁니다. 로제 와인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포도 껍질을 오래 담가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실상 로제 스타일 와인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와인 제조자들은 더 진한 붉은 와인보다 가볍고 과일향이 나는 스타일을 선호했으며 이는 오늘날 로제 와인과 유사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보르도의 맑은 와인, 클라레 와인이 영국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었는데 특히 하룻밤 와인으로 알려진 로제 스타일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클라레는 당시 유럽, 특히 영국에서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을 부르는 이름인데 이 용어는 12세기부터 사용되었고 프랑스어 클레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창백한 또는 맑은 와인을 뜻합니다. 클라레 중에서도 특히 빠르게 만들어진 로제 스타일 와인을 하룻밤 와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때는 와인을 오크통 숙성과 같은 오래 저장할 기술이 부족해서 수확 후 몇 주 만에 마실 수 있는 와인이 수요를 빠르게 충족했습니다. 포도 껍질을 접촉시키는 치명의 짧은 시간 덕분에 와인은 붉은색을 띠되 너무 진하지 않고 창백한 맑은 색감과 가벼운 맛을 유지했습니다. 보르도에서 런던까지 배로 약 3일에서 5일 정도 걸렸는데 신선함을 유지하며 빠르게 시장에 풀렸습니다. 13세기에서 14세기 영국 귀족과 상류층 사이에서 클라레, 특히 하룻밤 와인은 고급 음료로 평가받았는데 연간 수입량이 10만 리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수출이 활발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 같은 문학에도 클라레가 등장하며 당시 영국에서 와인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던 문학적 영향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로제 와인이 단순한 현대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오랜 전통을 가진 와인임을 보여줍니다. 로제 스타일 와인이 많았던 이유를 정리해볼까요? 첫째, 당시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오랫동안 포도 껍질을 접촉시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적절한 발효 용기나 온도 조절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장기간의 발효 과정에서 와인의 품질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둘째, 소비자들의 취향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와인을 물로 희석해 마시는 것이 문명화된 행동으로 여겨졌고
이는 로제 스타일의 가벼운 와인과 잘 맞았습니다.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군인들에게 하루 1리터의 와인이 배급되었으며 이것이 로제 스타일의 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와인 제조 환경도 깊은 붉은색 와인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현대적인 와인 프레스나 발효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포도 껍질과 주스의 접촉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와인이 자연스럽게 로제 스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로제는 로즈, 장미와 관계가 있을까요? 정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로제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핑크를 의미하며 영어의 로즈와 연결됩니다. 와인의 핑크빛 색상이 장미꽃의 색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미는 정열적인 진한 빨간색이죠. 사실 장미의 색은 핑크입니다. 이러한 핑크빛 장미의 색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장미와 연결이 된 겁니다. 로제라는 이름이 색상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이미지를 강화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미와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지만 장미향이 난다는 뜻은 아닌데 그러나 재미있게도 어떤 로제 와인은 장미향이 나기도 해서 로즈향이 나는 로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주로 적포도로 만들고 방법도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제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짧은 치명 방법인데요. 프랑스어로 세니에라고 하고 세니에가 무슨 뜻이냐면 진짜로 피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좀 무섭죠? 근데 진짜 피가 아니고 포도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색을 뽑아내는 겁니다. 일단 적포도를 으깨서 발효통에 넣고 레드와인처럼 오래 껍질을 담가두는 게 아니라 딱 몇 시간, 진짜 짧게는 2시간에서 길어야 하루 정도 껍질을 담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 이제 이 정도면 예쁜 핑크색이 나왔다 싶으면 포도 껍질을 싹 걷어내고 남은 과즙만 발효시킵니다. 그러면 예쁜 로제 와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제 와인은 레드 와인처럼 적포도의 향도 살짝 나는데 무겁지는 않고 산뜻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한잔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세니아 방식에는 숨은 목적도 있습니다. 원래 레드 와인을 만들려고 포도를 으깨놨다가 과즙을 조금 빼버리면 남은 게 더 진해져서 로제를 만들면서 동시에 레드 와인을 더 진하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둘째, 직접 착즙하는 프레싱 방법인데요. 포도 껍질이랑 과즙이 처음부터 오래 만나지 않고 포도를 살짝 눌러서 즙만 살짝 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적포도를 살짝만 눌렀더니 과즙이 똑 하고 나오는데 그 안에 껍질색이 살짝 묻어나서 아주 연한 핑크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만든 로제는 색이 정말 연합니다. 어떤 건 이거 진짜 로제 맞아? 싶을 정도로 거의 화이트 와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셋째, 블렌딩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레드 와인에 화이트 와인을 약간 섞어서 핑크색을 내는 겁니다. 진짜요? 그럼 그냥 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냥 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렌딩 방식은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는 로제 와인 만들 때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진짜로 포도 껍질에서 우러난 색을 원하지 그냥 섞은 색을 좀 인위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전통 와인 생산국에서는 거의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와인일까요? 바로 샴페인입니다. 로제 샴페인은 대부분 화이트 샴페인 베이스에 레드 피노누아 와인을 살짝 섞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샴페인에서는 블렌딩 방식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핑크빛 샴페인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로제 와인을 마시고 어떤 분들은 맛이 약한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맞습니다. 로제는 원래 가볍고 산뜻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마시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진한 로제도 있는데요. 프랑스 남부 방돌 지역의 무르베드르 품종의 로제는 진하고 복합적이어서 고기 요리에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로제라고 다 같은 로제가 아닙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대량 생산된 단순한 로제 와인을 경험한 경우 밍밍하다라고 느낄 가능성은 있지만 프랑스 프로방스나
타벨 같은 지역의 고급 로제는 복합적이고 미네랄 풍미를 제공하며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스위트하고 과일향이 강한 스타일의 와인은 맛이 단순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드라이하고 복합적인 로제를 경험한다면 이러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제 와인의 맛은 매우 다양하며 포도 품종, 제조 방법,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딸기, 라즈베리, 체리, 꽃향기와 감귤 맛이 나고, 특히 미국 등 뉴월드 로제는 더 달콤할 수 있습니다. 로제 와인의 산지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은 프랑스 프로방스입니다. 가볍고 드라이하며 상쾌한 맛이 특징입니다. 대표 포도 품종은 그르나슈, 생쇼, 시라입니다. 방돌 마을이 대표적인데 프로방스 남부, 지중해 연안이고 주요 품종은 무드베드로가 핵심입니다. 이 품종은 탄닌과 구조감이 강하지만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다른 프로방스 로제보다 색이 조금 더 진한 연호색이고, 라즈베리, 체리, 로즈마리, 약간의 스파이스 향이 특징이며 알코올 도수는 13도에서 14도 정도로 살짝 높습니다. 일반 로제와 달리 몇 년 숙성해서 맛이 좋아지는 잠재력이 있어 프리미엄 로제로 평가받습니다. 왜 방돌 와인이 대표적일까요? 프로방스 로제 중 품질과 명성이 가장 높아 프로방스의 왕관으로 불리고, 단순히 가벼운 여름만이 아니라 특히 해산물 요리와 매칭했을 때 깊이 있는 맛을 내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다음으로 타벨 와인인데요. 프랑스 남부 론밸리 지역에 속한 작은 마을이고 론강 서쪽 아비뇽 근처에 위치합니다. 풀바디 로제로 그르나슈와 시라 블렌드로 진한 색과 풍미를 제공합니다. 프로방스 방돌보다 약간 더 진한 편이고, 딸기, 라즈베리, 오렌지 껍질, 장미꽃 향기, 약간의 허브, 미네랄 느낌이 조화를 이룹니다. 산도가 높고 드라이한 편이지만 과일 맛이 풍부해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해산물, 구운 새우, 생선, 지중해 요리, 라타투이, 한국식 매운 요리, 닭볶음탕과도 잘 어울립니다. 가벼운 레드와인처럼 느껴질 정도로 구조감이 있어 일반적인 로제보다 다재다능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타벨은 로제의 왕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명성이 높습니다. 루아르 밸리도 유명한데요. 프랑스 서부 루아르 강을 따라 길게 뻗은 지역으로 슈냉블랑, 쇼비뇽 블랑, 화이트 와인이 주력인 곳이지만 로제 와인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까베르네 프랑, 가메, 그롤로 포도로 만든 다양한 스타일의 로제가 있습니다. 주요 산지는 앙주, 트렌, 수미루, 부브리인데 앙주의 로제 당주가 유명하며 약간 달콤한 스타일입니다. 그롤로와 까베르네 프랑의 블렌드이고 부드러운 딸기와 복숭아 향, 그리고 산도가 적당해서 맛이 좋습니다. 김치찌개, 떡볶이 같은 매운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스페인 나바라 지역입니다. 스페인은 로제를 로사도라고 하고 템프라뇨와 가르나차 포도로 만듭니다. 밝은 체리색에서 딸기색까지 있는데 프랑스 프로방스 로제보다 진하고 루아르 로제보다 생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레스토랑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신선하고 과즙미 넘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제를 로사토라고 하고 바르돌리노 마을이 유명합니다. 북동부 베네토 지역 가르다호스 동쪽 기슭에 있고 베로나에서 약 25km 북서쪽에 위치하며 관광지로도 유명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코르비나, 론디넬라 포도로 만든 상큼하고 과일향이 강한 로제입니다. 피자, 파스타, 구운 연어, 그리고 닭갈비와 같은 매운 한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여름철 호숫가에서 즐기면 참 좋은 와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로제 와인이 좋습니다. 화이트 짐판델이라는 로제가 있는데 원래 드라이 레드 와인을 목표로 했지만 발효가 멈추면서 당도가 남아서 달콤한 로제가 되었습니다. 이 실수를 화이트 짐판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출시했는데 대박이 난 겁니다. 1970년대에 대중화되었으며 미국의 국민 로제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시라 포도 베이스의 로제 와인도 유명합니다. 로제 와인 몇 가지를 추천해드립니다. 꼭 마셔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스퍼링 엔젤입니다. 프로방스 대표 로제이고 부드럽고 가벼운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라발 로제인데요.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만든 와인입니다. 그리고 마테우스 로제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스파클링 스타일입니다.
로제 와인은 뭐랑 먹어야 할까요? 로제 와인은 매우 다재다능해서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산뜻하고 가벼운 로제는 샐러드, 해산물, 치즈, 피크닉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좀 더 진한 로제는 훈제고기, 바비큐, 매콤한 아시아 음식도 괜찮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 중에 매콤한 떡볶이, 닭갈비 같은 것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스파클링 로제는 과일 샐러드, 디저트와 좋고, 스위트 로제는 딸기, 복숭아, 레몬 타르트와 드시면 됩니다. 오늘 로제 와인의 비밀 좀 더 알고 나니까 더 마셔보고 싶지 않나요? 그냥 예쁘기만 하는 와인이 아니라 유석 있고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 와인이죠. 여러분도 피크닉 가서 이 로제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아? 하면서 똑똑한 척 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와인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나의 삶과 포도주를 위하여.